소양강댐의 담수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 냉방에 드는 막대한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강원 그린 뉴딜 사업을 집중 보도합니다. 삼척을 중심으로 강릉과 동해, 평창 등이 전국 첫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짚어봅니다. 횡성 지역이 이모빌리티, 즉 전기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에 제조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르면 다음 달 전기차가 양산된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강원도 역점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소양강댐의 담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냉방에 드는 막대한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 바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요.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29억 톤에 달하는 소양강댐의 담수입니다. 수심 150m 아래에 저장된 물은 연중 영상 7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온도를 이용해 냉각에 필요한 장비에 열을 식히거나 반대로 겨울엔 스마트팜 난방 등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그린 뉴딜 정책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수백 개 기업이 모여있는 대형 클러스터에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22년부터 투입될 3천억 원이 넘는 돈은 순전히 조성비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몫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온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데이터 산업이 막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진짜 데이터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되는데 걔네들이 오기 위한 유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비 중심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직접 고용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와 분석센터 등 파생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이 수열 에너지 도시로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날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데이터 기업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확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전에는 전국 11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완공 목표는 2025년. 이 같은 숙제를 풀어내고 강원도의 미래 먹을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수열 클러스터와 함께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 바로 액화수소 사업입니다. 삼척을 중심으로 동해와 강릉, 평창이 전국 첫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건데요. 하지만 동북아시아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란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도내 최초로 삼척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지난 21일 각종 안전검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삼척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춘천, 10월 속초에 이어 12월에는 원주와 강릉에도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과 함께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강릉, 동해, 평창도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소산업에도 역점을 주도록 하고 우리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이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공간도 활용을 해서 수소산업의 저장이라든가 또 이런 이 수송 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구성하고.
대용량 액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수소 수입 전용 항만 구축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지난해 수소 탱크 폭발 사고를 겪었던 강릉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삼척 수소 충전소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건립이 진행됐고, 강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아직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소라는 게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이고 폭발성도 내재를 하고 있고 환경적 유해 부분도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적 유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는 설비 구축만 가능하다면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소는 누출돼도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발화점도 높아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액화수소 열차 도입 추진과 함께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를 전국 최초의 수소 고속도로로 조성하는 등 수소 경제를 활용한 강원도 SOC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의 미래혁신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모빌리티, 즉 전기차 산업인데요. 횡성 지역이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미 횡성 우천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공장과 부품업체가 입주해 이르면 다음 달 전기차가 양산된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입지한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각 공정 라인마다 부품 조립이 한창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지난해 3월 수도권에서 횡성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에 핵심 기술력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는 본사까지 횡성으로 이전을 마쳤고 다음 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토교통부 전기차 생산 인증과 환경부 보조금 지급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정도 되면 이제 환경부 인증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디피코 차량, 전기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력사라든지 부품사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에 따라 강원도와 횡성군은 본격적인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완성차 생산이 가시화된 만큼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나선 겁니다. 지난 4월 우천산업단지 내에 차체 도정과 부품 조립 등 임대형 공장을 완성하고 460m에 달하는 공공 시험 주행로를 갖췄습니다. 내년 7월에는 이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부품 전시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이를 계기로 미래차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 직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 지역 발전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생성되는 직업이 있고 소득이 창출되고 또 횡성에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횡성의 자치단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최근 묵계리 옛 탄약부대 부지에 전기차 시험 주행로와 공용 연구 인증 장비를 갖춘 기업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됐고 센터 주변 지역은 이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정부의 상생 일자리 참여 사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6개 연관기업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내에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분수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오는 2024년 전기차 생산 규모는 연간 4만 대로 신규 고용 2,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9,20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사회는 두 기관이 통합되면 폐광지역 활성화에 쓰여야 할 자금이
광물공사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기관과의 통합 추진 문제는 이전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서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고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두 기관과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국광업공단 법안이 다시 상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최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도내 폐광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등 다른 시도 폐광 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네, 이처럼 반발이 거셌던 법안인데 왜 이제서야 다시 재상정된 겁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광물자원공사는 그동안 무리한 해외 자원 투자 때문에 지난해 기준 부채 규모가 6조가 넘고 또 올해 갚아야 할 금융부채만 1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장섭 의원 등 이 민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요. 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통합기관을 만들어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광물자원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광산 피해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폐광 지역에서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폐광 지역 사회는 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통합기관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왔던 폐광 지역 진흥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와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추위 그리고 태백 영월 삼척 등 지역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이 파산 직전 기관의 부실 채무를 다른 기관의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이 폐광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광해공단은 이 강원랜드 대주주인데요. 이 두 공단이 합쳐지면 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닌 광물자원공사의 빚을 갚는 데 쓸 것이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두고 부실 책임을 떠넘기고 지역 주민을 위협하는 물귀신 법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산자부에 지역진흥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의 우려를 담은 이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인 이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도 통합에 따른 대안 없이 두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건 폐광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이 또다시 올라오니까 폐광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렇게 새로운 통합기관이 생기면 그동안 공단이 해왔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이 주민들의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새로 올라온 법안에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쓰이는 재원은 해외 자산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매각이나 대여 또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 해외 자산 계정을 새로운 통합기관 회계와 또 분리해서 운용한다는 원칙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강원도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있고 합리적인 수습안 없이 도내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 재원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재상정됐다는 건 그만큼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강원도와 정치권 그리고 폐광 지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선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홍천의 모 캠핑장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함께 캠핑 모임을 한 6가족, 18명 중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진자 중 도내에 거주 중인 사람은 속초에 사는 30대 부부 2명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과 음성이 확인된 가족 이외에 김포와 오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거주주의 부모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고 이들이 거쳐간 곳들에 대해서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소양호 상류에 대규모 부유물이 발생해 환경당국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물관리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소양호 상류인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신월리 일대에 부유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유물은 주로 상류 유역에서 떠내려온 하천변의 풀, 고사목, 일부 생활쓰레기, 스티로폼 등으로 부피가 230만 리터에 달합니다. 환경청과 수자원공사는 굴삭기와 선박 등 장비를 이용해 수거에 나서 이번 주 내로 완료할 방침입니다. 원주 지역의 도내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농산물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원주시 지부와 원주 지역 8개 농협은 원주 댄싱 공연장에 장터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농산물 상설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도 되고 또 중간 거래처를 안 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저렴하고. 이번 장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주시는 주차 단속을 지원하고 8개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복숭아와 옥수수 등 농산물을 10% 할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좀 숨겨져 있던 관광지들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의 그런 여행 선택지를 넓혀서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호수 가까이 있고 길이 또 이제 호수 주변에 이렇게 길이 있고 길도 이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고 평탄해가지고 뭐 애들하고 같이 타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명 관광지보다는 좀 한적한 곳을 좀 찾아서 이번 여름에는 좀 여유롭게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위소득 75% 이내,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속초고 배구부가 춘계 연맹전 우승에 이어 또다시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 최강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속초고는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남고부 결승전에서 수원 수성구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춘계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 준결승에서 수성구를 3대1로 꺾은 속초고는 이번에도 수성구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아쉽게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의 일반 내과 진료가 다음 달 3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내과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의 퇴직으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해 후임 의사를 채용할 때까지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증 등 일반 재증명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 동해안으로도 강릉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각종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